지속적으로 얼만큼 끌고 나갈 수 있느냐.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느냐.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좀 퍼질 수 있겠지만 목적 의식이 있는 친구들, 네네. 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견디더라고요.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에 대한 Y가 있기 때문에 네네. 잘 버티고 잘 견디고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대표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제가 강정이 넘치는 집은 10년을 했는데 네네. 좀 바닥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. 그러니까 노점 생활. 노점. 그래서 이제 좀 아이템 여러 가지 좀 갈아타면서 그 아이템 중에 대표적이요? 제가 좋아하는 뻥튀기. 네, 장사를 좀 오래 했고 네. 뭐 와플, 뭐 등산복, 악세사리, 청소기, 샌들 닥치는 대로 그때 당시 좀 될 것 같은 걸 좀 찾다 보니까 그걸 다 노점에서 팔았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렇죠. 아니 근데 부티나게 생기신 양반이 왜 노점에서 장사를 했어요? 일단 자본금이 없었습니다.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. 아니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. 대학교를. 네. 근데 왜 노점을?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해가지고 네. 그 취직하고 그런 걸 텐데. 그때 당시에는 조금 집이 좀 어렵고요. 그리고 학업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도 좀 제가 벌어야 되는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좀 닥치는 대로 네. 아주 그냥 러프하게 열심히. 네네. 근데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공허한 것들이 있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좀 휘발되는 거죠. 제 자신이. 아. 나 이렇게 가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. 뭐 이런 생각도 있고. 대학에서. 그냥 두려움도 있고. 네네. 그러면서 좀 생각했던 거는 직관적으로 좀 축적이 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. 그걸 전 이제 브랜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. 뭔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쌓이고 그렇죠. 나한테 내공도 쌓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. 네. 거기서 그때 생각한 게 뻥튀기. 강정.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강정을 하세요. 그게 8년을 노점상을 하다가 네. 그때 이제 축적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기회로 다가왔던 거죠. 다가왔던 게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강정. 늘 하던 강정이었구나. 네. 아버지는 몇 년을 하셨어요? 그때 시점에서? 그 금수저 아니에요? 그러면? 그 강정계의 금수저? 저 완전 흑수저입니다. 아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? 저희 아버지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. 네네. 좀 반대가 되게 심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전통이라는 강정과 아버지가 생각했던 강정은 너무 다른 것이었고 아버지가 꽂아준 건 아니구나.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꽂아줬으면은 바로 이제 매장을 냈을 텐데 네. 제가 이제 강정 시작하고 3년을 이제 길에서 이제 장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강정을 길에서 또 팔았어요? 3년을요. 길에 뭐가 있구나. 길에서 뭘 팔고 그러는 게. 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. 길에서 대표적으로 뭘 배우셨어요? 그 뻥튀기하고 노점 같은 거 하면서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에도 나오시고 뭐 젊은 20대 총각이 뻥튀기 팔고 등산복 파는 걸로 나오시던데. 네, 뻥튀기 파는 대학생으로 좀 나왔었고 그때부터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제 성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르게 생각하는 거? 분명히. 그러니까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고의 문제일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다르게 생각하면 뻥튀기 파는 걸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요? 뭐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이제 뻥튀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뭐 길에서 파는 좀 네. 나이가 드신 네.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내가 큰 마켓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좀 사 먹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좀 바라봤고 세 가지 좀 컨셉이란 전략적으로 네네. 일단 좀 깔끔하게 옷을 입고요. 그때 당시 깔끔하게. 그리고 음악을 또 크게 틀어놓고 신나는 음악 같은 거. 네. DJ 디오심 이런 거. 빙고. 제품도 그냥 뻥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그때 종류가 한 50가지 정도가 됐었어요. 야, 그러면 완전히 뻥튀기의 재벌이네요. 쫙 깔았으니까. 네,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. 백화점처럼. 그리고 보통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를 오징어배 조명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엄청 멀리서도 보여요. 연구를 했구나. 네, 전략적으로. 그래서 네. 뭐 손님을 응대하는 법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길에서 하는 장사이기는 했지만 맛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각별하게. 뻥튀기가 눅눅하면 또 안 사 먹게 돼요. 절대 사 먹지 않죠. 네. 근데 조금만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네.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. 습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.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포장이라든지 제품을 선별하고 네. 좀 그런 그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? 네.
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네.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뻥튀기 파는 거 얘기하시는 거랑 강정하고 이 거기에서 배웠었던 기술 같은 것들 접근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거기서 배웠던 게 여기 접목이 된 것 같아요. 네,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. 그런 의식이 있었고, 네,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네네네. 네, 그건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. 네네네. 네, 장사를 하면서. 네네. 자,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하시던 강정이라는 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가왔고, 그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. 네, 기회로 보였던 거죠. 기회로. 뭐 10몇 년 동안 계속 아버지는 강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다가. 안 보였던 거죠. 네네.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었던 거죠. 그렇군요. 예, 그냥 뭐 이건 아빠가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었던 거고 네. 제가 이 일을 하리라는 건 몰랐는데 네. 계속 일을 해 나가면서 딱 봤을 때 이거네,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당시에는 네. 직관적으로 좀 깨우친 것 같아요. 네네네. 뭔가 좀 맞춤 옷을 입은 듯한 느낌.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어요? 길에서 종잣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. 집에 안에 반대도 심했고 네. 제가 어떤 레시피나 만드는 어떤 스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. 바닥에서부터.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제 어떤 삶의 스토리를 봤을 때 그 문맥을 딱 보면은 필요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강정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원리가 네.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그래요? 네. 9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온도가? 네. 온도, 습도. 아하. 네. 그러니까 맛을 내는데 사실 저희가 뭐 저희 이제 지방 행사도 많이 다녔었거든요. 네네. 단오제도 많이 다니고. 네네. 뭐 소위 얘기하는 깔세, 뭐 아파트. 깔세? 그거 있잖아요. 막 그 다다구리 치면서 그 타는 다다구리 또 전문 용어인데 그거 쫙 깔아놓고 그 양말 막 100원 해서 뭐 미끼 상품 내놓고. 아니 길거리 내공이 나오네. 다다구리, 깔세. 네. 근데 고급지게 생기셔가지고.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굉장히 습한 지역에서도 만들어보고 네네네. 또 굉장히 또 추운 데서 네네. 만들어봐서 이제 그때 사실 강정 내공이 엄청 늘었던 시기예요.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파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습해져가 눅눅해졌든 어쨌든 별 상관 없거든요. 그냥 팔고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. 그러면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렇죠. 근데 이거를 팔았을 때 이게 매출이 떨어졌네. 왜 떨어졌을까? 이거 습해서 그런 건가?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?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놀랍습니다. 놀랍습니다. 왜냐면은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관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. 관계. 그렇죠. 고객들한테 제품을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는 어떤 퀄리티라든지 네. 맛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음. 멤버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네.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셰프들이 만드는 건 맛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고객은 당연히 그 가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단순히 고객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창조해라.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내가 이 정도 맛을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것이 유지가 돼야지 저희가 좀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저희 굳은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 일이 자신한테 천직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? 천직. 이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정이 넘치는 집을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은 동일시예요. 동일시. 감정이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감정이 넘치는 집이 저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구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엄청 구린 거. 그러니까 뭔가 손님이 얘기한 것도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. 네, 그래서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네네. 좀 그리고 좀 이게 되게 좋은 거는 굉장히 이 일이 공간이 넓어요. 온몸으로 부딪힐 수 있어서 좋아요.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멘탈이든 네네. 뭐 체력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공간이 넓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고 그렇죠. 이런 다양한 것들을.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감정이 넘치는 집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걸 좀 채우고 싶다, 기획을 하고 싶다, 좀 이런 부분을 고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. 어쩜 그게 그 일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세요? 창의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고. 네. 굉장히 좀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요. 네네. 좀 그런 것들이 좀 지치지 않는 어떤 동력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.
뭐 이 업에서 좋은 점을 얘기하셨는데 힘들거나 싫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? 뜻대로 되지 않을 때.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게 네. 별로 없죠. 그렇죠.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? 어떤 게 뜻대로 안 되세요? 그러면 약간 좀 바꾸겠습니다. 맞습니다.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. 원하는 맛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.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제가 요즘 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학생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이기도 한데 어떤 결과를 내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네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념을 가지고 네. 집착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2개 다 있습니다. 네네네. 원래 그랬어요? 어릴 때부터? 아니요.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스토리나 그런 게 사실 좀 재밌어요.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집착하진 않습니다. 그래? 근데 그것이 엄청난 그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그쵸. 네, 어떤 목적이나 그림이 있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초이스할 수 있고 갈 수 있거든요. 그게 막 그 이미지가 그 옛날에 자기 굽고 그러던 사람들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비슷한데 막 깨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집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좋은 뜻이죠. 네, 좋은 뜻이에요.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? 힘들 때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긍정적으로. 그러니까 이 힘듦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. 네. 네, 좀 그렇게 좀 극복을 많이 해요. 그렇군요. 힘들 때. 그렇군요.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? 그 CEO, 그러니까 감정이 넘치는 집에. 팀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좀 많이 돌아다니고 좀 새로운 게 있나? 혹은 좀 배울 것이 있나? 네. 저희보다 좀 다른 핫플렛을 좀 간다든지 네. 좀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. 좀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. 제가 그래서 B&I도 그랬군요.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는 게 아까 전에 직원들을 크루들을 선발해서 같이 보자기스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잖아요. 네.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보자기스 하는 거 또 뭐 있죠? 차. 네. 또 뭐 있죠? 몇 가지 있잖아요. 사실 이제 이 일이 되게 재밌는 거는 네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하면 그러니까 젊은 전통이라는 게 저희 어떤 슬로건인데 네.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좀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.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이고 네.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네.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시켜주려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셰프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결국은 콜라보를 하시는 거죠. 그 보자기 명인, 네. 다음에 차 명인, 네.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어떤 존중심을 가지고 이제 네. 그 새로운 좀 인터랙티브를 해서 네.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고요. 그리고 어떤 계속 제가 하는 일이 좋은 건 기대치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보자기장 이런 거 사실 재미는 없어요. 너무 뻔하니까.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데가 이제 발렌시아가, 구찌 아니면 일본에 있는 명인들하고 나중에는 꼭 콜라보를 좀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들도 왜 주체성이 있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네. 무지에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네. 이미 입지가 틀려요. 아. 그거를 제가 계속 뭐 인파먼트를 해서 뭐 열심히 해서 가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. 본인이 초이스를 한 거거든요. 네네. 내가 이렇게 가겠다. 네네.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팀워크는 좀 많이 쫀쫀하고 좀 리스펙트가 있는 거고, 콜라보도 사실은 좀 기대가 되는 게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. 아, 정해진 게 없이 어떻게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군요. 네.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하이네켄이나 이제 폭스바겐 쪽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뭐 BMW, 한율 이런 데랑 했었을 때 이분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좋아하고 원해요. 네네네. 그러려면은 결국은
나중에 이렇게 했었을 때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감정만 팔아가지고는 그런 데가 콜라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. 네. 그런 쪽에서 콜라보를 원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? 저희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화하고 그런 툴을 봐요. 뭐 페이스북이나 네네. 인스타를 봤을 때 네네. 굉장히 뻔하지 않고 뻔하면서 네네.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게 네네. 그 만나는 뭐 백화점쪽 관계자들도 그렇고 네네. 강정 엄청 맛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. 스토리를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거든요. 아, 누구든 그냥 강정이 맛있는 거하고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젊은 에너지로 막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네, 쭉쭉. 네, 그런 스토리에 동참하고 싶겠네요. 그렇죠.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있죠. 그러면 이 크루로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일자리를 알고 왔어요? 글쎄요. 크루라는 단어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네. 저 이제 코어 멤버들이라고 하는데 중축 멤버들인데 네네네. 이 친구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성장한 케이스예요. 처음부터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가죠, 막 콜라보를 하죠 이런 얘기는 없었고 단순했던 것들. 네. 어떻게 하면 레시피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? 네.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죠? 네.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업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흐름을 딱 봤을 때는 네. 성장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그 질문이 틀려지는 거죠. 계속 음. 여러 가지 어떤 정의라든지 질문이 좀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네. 이 친구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강정을 잘 만들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었다라면은 네. 계속 기획을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지금 한 친구는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요. 디저트 투어 하고 있어요. 본인이 원해서.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프랑스에 가거든요. 네. 네네네. 네. 프랑스 왜 가세요? 한과 전시회를 하러 갑니다. 우리나라 이제 5군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네. 5군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업력이 떨어져요. 굉장히 이제 네. 내노라 하는 그런 좀 트렌드하면서 전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네네네. 그런 거에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. 네. 프랑스에 갔다가 라파엘? 그러니까 프랑스 백화점이에요. 네. 이름을 딱 얘기해야지 멋있는데 뭐더라 이름이? 프랑스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데 아, 그래요? 거기서 이제 네.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네. 바로 뉴욕으로 갑니다. 아. 정식당이라 그래서 미슐랭 이제 투스타 받았는데 거기서 또 네네네. 그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셰프하고 콜라보를 할 생각이고요. 그런 기회들은 어떻게 잡으셨어요? 역시 그분들이 스토리를 보고 스토리를 보고 네. 쟤네들이 쿨하니까 쟤네들 얹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. 뭘 얹혀갑니까? 같이 더불어서 했었을 때 네네. 이 친구들이 뭐 엄청난 그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음. 굉장히 좀 젊고 역동성이 있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멋지네요. 본인이 그 뭐랄까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시청자들이 제가 캐치를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이런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고시 준비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. 네, 그렇죠. 각자 상황이 다른데 대표님의 스토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 이 길을 걷게 됐는지 이 기회를 잡게 됐는지를 한 번쯤 여기 캐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네. 대표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랄까요? 일을 하는 철학?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? 일을 하는 철학이요. 네. 일단 첫 번째 요새 좀 많이 드는 생각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좀 성공시켜주고 싶다. 네. 그때 제 철학을 여쭤봤지만 네. 물어보셨지만 요새 제 화두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이 친구들을 좀 성공시켜주고 싶다라는 네. 거 하고 네. 그리고 이 한과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네.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. 커요. 네. 오케이.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. 되게 황희택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제가 좀 희망적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시나요? 근데 대부분의 적지 않은 그 어린 친구들 네. 아니면은 30대, 40대,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.
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.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거를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의식의 전환이랄까? 방향의 전환이 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? 미래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네,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자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라든가 이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? 그 어떤 그 길러지는 것 같아요. 길러진다. 마음의 근력이든 어떤 의식이든지 간에 네네. 뭐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네. 너무 두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네네네. 세상을 좀 바라보는 좀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, 네.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네. 뭐 바로 저도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크게 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계속 좀 길러졌다. 그걸 기르기 위해서 뭐 하세요?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. 그래서 보통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위험한 것 같은 것들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.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희망에 차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근력이라고 생각해요. 말씀하신 것처럼. 네. 그럼 어떻게 하세요? 긍정적이라는 건 사실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. 제 현실에 대해서. 네. 현실적으로 좀 피드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, 받아들인다. 네.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. 네.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. 제 스스로는. 뭔가 이렇게 고용돼서,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그 밸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현실 점검을 하고 네네. 계속 스스로 좀 발굴해 가고 제가 네.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경험이 없는 거고 네. 또 그런 어떤 데이터가 스스로가 없는 거지. 네. 그러니까 그 의식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힘찬 포부를 이야기하지만 네. 매 순간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고 네네. 안 됐을 때도 있고 굉장히 좀 좌절감을 맛봤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. 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. 의미를 잘 부여했던 것 같아요. 의미를 잘 내 방향에 대해서.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.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거를 거기에 맞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걸어가는 힘을 얻고 뭐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길에서 장사했었을 때 내가 진짜 이걸 벌어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킹덤 점프 할 수 있으면 뭔가를 만들겠다 했는데 킹덤 점프? 한 방에 올라가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네. 제가 한 번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걸 도움닫기를 만들겠다. 네. 라고 해서 노점에서? 네, 노점에서 가이스에서 한가를 200박스를 뭐 다 시켰는데 그게 이제 비가 와서 그 한가 박스가 다 녹아 내려가지고 진짜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.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 깔새가 꿈이 야무졌네요. 깔새가. 네?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. 네. 그거를 무너지는 이제 비가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그렇죠. 그럼 뭐 비닐로 막 덮어 씌우고 막 그래야 덮어도 안 됩니다. 덮어도 안 돼. 물 새고 막 그건 쓸 수도 없고 돈은 없고 그럼 뭐 쓸 수 없으면 먹어야지 막. 그걸 다 먹는다고요. 물 먹어서 먹지도 못합니다. 그래요? 네. 야 울고 싶었겠다.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최근의 경험은 네. 지금은 이제 매장이 좀 자리가 잡혔지만 네네네. 그 청담 매장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 네네네. 어떤 실패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계속 어느 순간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네네. 청담 매장 했었을 때 문 열었을 때 저는 사실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진짜 뭐 자신감이 있었구나. 멤버들한테도 끝났다. 네. 진짜 강경 영집의 새로운 역사. 우리가 역사가 된다. 네. 엄청난 그 포부를 이야기했지만 네네. 문 열자마자 닫을 뻔했거든요. 너무 손님이 안 와서. 너무 안 됐어요. 약했던 거죠.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. 엄청 많이 나오고요. 그렇죠. 임대료가 소가노이니까. 매장도 커요 또. 그렇죠. 그 80평? 네네. 그
큰 공간에서 손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고일 줄 알았는데 네네네. 이제 손님 다 가고 이제 새벽에 그 어수선한 새벽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계산기 두드리면 아니 뭐가 들어가지 두들기죠. 그런 것도 없었고요. 진짜 그것도 만약에 제가 경험이 없었으면은 네. 무너졌을 거예요. 아 노점상에서 그 200박스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그 디렉터님하고 밤을 새 만큼의 경험은 굉장히 많아요. 뭐 단오제 갔다가 네. 그냥 짐 싸갖고 올라온 적도 있고. 왜요? 역시 안 돼서. 그러니까 시장에서 했던 거는 비가 와가지고 그냥 녹아 내렸다면은 네. 이거 스물스물 2주 동안 그냥 장사도 안 되고 네. 그때 뭐 멤버들도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네네네.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요. 장사가 안 되면 싸우죠.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싸우지만. 그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. 사실 너무 힘들었고 네네. 청담동 매장을 이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네네.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했었을 때 현실 점검은 사실은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죠. 사실 네네. 그런 것들이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. 바로 할 수 있는. 예를 들어서 뭔가 실패를 하고 되게 좌절을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?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나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일단 수용하고 그렇죠.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. 그게 뭐예요? 전단지 돌리기. 전단지. 네, 바로 전단지 돌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성당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어려울 때 근본 자기가 이게 자랐던 배경이 나오는데 깔새 배경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. 청담동 벽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 내가 뭐 바닥에서도 시작을 했고 네네.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네네네. 사실 그런 것들이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그런 엄청 그런 것들이 사실 네네. 팀원들이 사실 좀 어려웠을 거예요. 근데 사장이 나가서 전단 돌리고 있는 걸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그냥 뭐 입으로 털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네. 다시 초심을 가지고 네네. 제가 그렇게 하니까 팀원들도 네네. 더 결합을 하고 더 좋은 기획안을 만들고 네네. 조금 더 열심히 좀 뛰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잘 네. 극복을 했고 네네네.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좀 지금의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준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뭐 슬슬 얘기가 뭐 마무리 부분에 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이 사업의 내공으로 지금 내가 그 아저씨라든지 할아버지 뻘로 제가 불러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망시키시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한 아이템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에 자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이라면 정말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떤 기발한 아이템으로 AI 시대를 살아남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황인택 대표님께서 성공을 읽어가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황인택 대표님이 몇십 년을 보다가 뒤늦게 아버님의 감정을 발견해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무언가 여러분의 해석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불어넣는 걸 기다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번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열정을 담을 어떤 길을 찾는 데 힌트가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럼 이것으로 우리 황인택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100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 유망 직종 100가지 승리 스토리 존윤의 백전백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